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행복한 가정 디렉토리 내에서 1인 가구 독거 세대는 가정일까 아닐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사회가 급변하는 그런 시대를 맞아서 많은 전통적인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해서 인간 본연의 그런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또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많은 부류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회 현상 하나가 비혼입니다. 비혼.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혼자서 살기 때문에 1인 가구 또는 독거 세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물건을 개발하고 생산해서 파는 사업이 잘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정도로 비혼 세대가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거기에 맞는 법과 제도를 고치는 법안을 만들고 있거나 지금 만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할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이나 가족의 정의를 좀 달리한다거나 아니면 구성체를 달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단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의한 법률안의 이름은 생활 동반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렇듯 현대 사회의 한 흐름의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가정이 뭘까? 이 생각을 한번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혼자서 사는 1인 가구나 독거 세대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의 개념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성별을 달리하고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같이 영유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많은 규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 규율의 근본은 그러니까 근원이겠죠. 사랑과 애정 이런 것이죠. 자애, 희생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복종과 순응 뭐 그런 것이 또 혼합이 돼야겠죠. 어쨌든 이런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심리적인 상태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활의 모습 본연의 뜻은 인간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산다고 해서 혼자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래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구성할 능력이 없거나 또 그런 의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혼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서 살아도 조금 더 불편해지지 않는 그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게 요즘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혼자 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지금은 혼자 살아도 어려울 게 조금도 없습니다. 밥을 해 먹는 그런 것도 나가서 사 먹으면 되고 해 먹는 것도 요즘은 다 한 자리에서 입식으로 된 그런 부엌에서 혼자서 다 끓이고 삶고 만들고 먹고 씻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씻는 것이 귀찮으면 그냥 버리면 되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빨래도 그냥 벗어서 놓기만 하면은 세탁기가 알아서 다 건조까지 해줍니다. 아니면은 세탁소에 갖다 주면은 다 다림질까지 해서 줍니다. 조금도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은 같은 오피스텔, 같은 건물, 또 같은 거리에 수많은 윤락업소들이 있습니다. 또 유사 성매매업소가 많습니다. 그것도 귀찮으면은 그냥 휴대폰만 열면은 방문해서 섹스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들도 널려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성생활도 그렇게 굶주리는 그런 생활은 아닙니다.
이렇게 뭐든 다 혼자서 살아도 그렇게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막 어렵거나 하는 그런 점은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죠. 이 얼마나 편하고 좋으냐. 한 여자한테 구속되지 않고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싫으면 돌아설 수 있고 얼마나 편하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혼자서 돈을 벌고 살다가 돈 좀 모으면 그냥 배낭 하나 짊어지고 저 멀리 유럽이다, 미국이다, 뭐 아프리카다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실컷 놀다가 또 돈 떨어지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주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또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그런 장소나 모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좀 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혼자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 기준이 될까? 그래서 혼자 살까? 그런 점을 우리는 또 주의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을 영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책임을 지기가 싫기 때문에 또 혼자 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또 자기 혼자서 돈을 쓰니까 얼마나 즐겁고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가고 싶은 걸 다 가고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보고 싶은 걸 다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이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될까? 그런 점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혼자 살면서 아무리 연금이 있고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누워있고 자기 가족이 아닌 간병인의 손에 의해서 자기가 모아놓은 이런 돈들이 다 털려나가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범죄가 점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알아도 말도 못하고 움직이질 못하기 때문에 대항도 못하고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한 사례로 있는 것이겠죠. 이렇듯 혼자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즐거움도 영원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미 인간이 수십억 년을 살면서 되풀이해서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가정을 꾸린 겁니다.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추구하는 행복 중 가장 큰 것이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그런데 독거 세대로 살면서 그 편안함을 최대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들의 전부는 아닙니다. 극히 일부가 그럴 뿐입니다. 혼자 산다고 다 편안한 게 아닙니다. 억지로 혼자 사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람은 습관이 있는 동물로서 혼자서 살아가는 생활에 그런 반복적인 것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게 의식화가 또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수백만을 넘어서 100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거의 지금 그런 시대가 돌파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들은 아니다. 뭐 우리가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격변하는 속에서 어지러워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곧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될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그런 모습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많은 선진 각국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연구 개발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대두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선진 제국들은 일단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단독 가정이라든지 개인주의라든지 이런 것의 역사가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서구 문명 사회의 쓰레기 같은 그런 문화들을 다
다 수입해서 확고하게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다가 역사마저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더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20대나 30대들은 자신들이 선진국 국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자타가 인정하는 확고한 선진국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외형적으로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지만 빚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만 가면은, 최소한 할아버지 때만 가도 상당수가 종놈이나 소장농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아버지 때만 올라가도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선진국 국민으로서 많은 요구를 국가에다 하고 있고 사회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책임을 지냐? 그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대가 대부분이 비혼 세대로 가는 겁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늙은 세대가 옳다, 젊은 세대가 옳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결혼을 하지 않아서 아이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결국은 사람이 줄어가지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그 시기가 멀지 않다고 합니다. 이미 학교가 다 폐쇄가 되었고 교사들이 상당수가 직업을 잃어야 되고 군대 갈 인적 자원이 없어서 군대를 줄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직업군인들이 또 직업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은 많고 책임은 안 지고 이렇게 야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은 곧 어지러운 그런 문제만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맞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의 근원적인 문제는 어디냐? 바로 가정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엄마 아버지가 이혼해서 엄마 따로 살고 아버지 따로 살고 애들 따로 사는 그런 형국이 돼 있는 판국에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이 없는데 가정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르칠 사람도 없고 배울 사람이 없습니다. 즉 콩가루 집안이 되어가지고 콩가루 집안에서 사는 사람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어지러운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요즘은 국제 결혼이 됐든 일반 한국 결혼이 됐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사람 쪽에 분리됐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국제 결혼 사업을 할 때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집단으로 분류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사회의 대다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고 또 나섭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곧 가정 파탄이 나오게 되죠. 그런 속에서 요즘 말로 좋게 표현하는 한부모 가정 속에서 살거나 아니면은 따로 영육되는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아주 심각한 눈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인식을 해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을 늘린다, 결혼을 시켜준다, 이런 예산 120조가 그냥 사라졌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은 120조를 썼는데 가정은 다 파괴되고 아이들은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죠. 국제결혼법을 만들었어도 국제결혼을 하는 거를 눈으로 본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국제결혼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법을 만들어서 엉터리 국제결혼을 시켜가지고 각 후진국의 그 윤락열들을 다 한국으로 끌어다 모으는 그런 형국의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을 또 그런 윤락녀들하고 짝을 지어서 다 살게 만들어서 그런 가정이나마도 다 또 파탄이 나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돼 있는데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고쳐지려면은 일단 각 해당 당사자인 국민 개개인들이 이 문제를 똑바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단체적으로도 그렇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대한민국 핵심적인 난제로 대두가 돼가지고 곧 이 문제로 나라가 망할 그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다가 결혼을 하려고 마음 먹는 사람들 자체가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집단에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돼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런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정책에 관여를 해서 사회를 더 빨리 붕괴시킬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런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한국 사람을 비난하고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곧 닥쳐올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가정에 대한 생각을 원상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고 가장 튼튼한 방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내용이 아주 무겁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너 잘났다 이런 이야기로 또 욕을 먹을 것을 각오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